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션 5 다섯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섯 번째 세션은 기업 자원봉사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비대면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 문화와 CSR 포럼이 공동으로 기획을 했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 진행 좌장을 맡은 김도영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자원봉사계도 좀 굉장히 커다란 위기감과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좋은 소식 하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IAVE 그러니까는 그 세계 자원봉사 협의회라 그러죠. 영어로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 IAVE에서 10년에 한 번씩 세계 50대 기업의 자원봉사 사례를 기업 봉사 자원봉사 우수 사례를 모아서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한국의 기업에 대한 사례 후보작을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몇 달 동안 작업해가지고 세계 기업을 상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한국 기업 세계 기업이 모두 다 그 50대 기업에 다 들어가서 그 연구 보고서에 올라가는 걸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큰 기쁨입니다. 또 거기서 이제 피드백도 왔는데요. IAV에서 저희 사례를 쭉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국 기업들의 자원봉사 지금 현재 추진하는 모습과 방향성들이 굉장히 혁신적이다.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사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결과는 단지 기업의 노력 플러스 이런 자원봉사 계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과 전문가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세션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말 까만 밤중에 길을 찾는 것처럼 기업 자원봉사 갈 길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노력들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세계적인 베스트 프랙티스 반열에 오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우리나라 기업들과 그다음에 자원봉사 계에 계신 분들이 모두 가지면서 함께 더욱더 좋은 모델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순서는 주제 발표, 기업 측면과 자원봉사 계 측면 두 군데에서 주제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럼 주제 발표를 기반으로 두 개 기업에서 사례 발표해 주실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마지막에 종합 토론하면서 발제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슈들을 또 같이 협의할 내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런 그 세션을 통해서 토의된 내용 중에 좀 아쉬운 부분 또 새로 발견된 주요 아젠다들은 이달 말 CSR 포럼에서 심화 토론을 또 만들 계획입니다. 그때 더 협의할 내용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발표인데요. 기업 관점에서 발표해 주십니다. 저희 CSR 포럼에 김상두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제목은 코로나 시대 기업 자원봉사 현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CSR 포럼에 김상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안 치시죠? 박수를 자, 안녕하십니까. CSR 포럼 이사 김상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 시대 기업 자원봉사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기업의 자원봉사 역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원봉사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업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일상들이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엠브레인 트랜스 모니터 이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접 대면하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다수가 모이는 불특정 다수의 모이는 모임을 좀 꺼리게 된다라고 하는 답을 했고요. 이전부터 해오던 기존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재택근무, 뭐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만남이 이제 그 줄어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그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화들 속에서 기업의 자원봉사도 변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은 자원봉사단을 파견해가지고 피해 지역에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긴 장마 태풍이지만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2019년도 사회공 백서에 참여한 기업들을 몇 군데 조사를 해봤는데요. 총 18군데 기업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이 다 자원봉사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군데만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자원봉사를 활동을 한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수치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비대면 활동을 했고요. 4개 기업이 이제 대면 활동을 했고요. 3군데 기업이 비대면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업의 그 비대면 자원봉사는 뭐 보시다시피 방역봉사, 핸즈온, 기타 뭐 비대면 배달 봉사 등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다른 기업들을 보시면 이 키트 제작, DIY 키트 제작, 뭐 핸즈온 자원봉사 이런 자원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핸즈온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원봉사의 비대면 자원봉사 영역이 넓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한번 보시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원 한 850만 달러를 현금 지원을 뭐 병원, 민간 단체 등이 했고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한 50개 정도의 그 굿디드라고 하는 자원봉사 목록을 보내주면 직원들이 집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기타 이제 해외 사례들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URL을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 전망을 보시면요. 앞으로 이제 버추얼 볼런터링이 이제 증가할 것 같고요. 블렌딩 봉사 활동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블렌딩 봉사 활동은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들을 모아서 혼합한 형태의 그 자원봉사인데요. 비대면이 자원봉사의 어떤 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증가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의 경우에는 그 온라인에서 학습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토론하는 플립드 러닝 방식의 자원봉사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무엇보다도 중간 조직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활발하게 진행된 기업들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될지, 어떤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파트너십을 잘 맺고 중간 조직의 역할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후와 관련된, 그 다음에 난개발, 환경 파괴와 관련된 이런 그 결과이기 때문에 각 그 기업이나 이제 단체에서 환경과 관련된 그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러한 활동들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K 그 방역의 주역인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가인데요. 특히 본질에 집중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전문성, 해당 분야를 그 국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요.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 역시 역량을 키우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량에 따라서 기업의 자원봉사의 그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그 전망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돼도 일상 복귀는 좀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고, 특별히 영국의 면역학자인 그 마크 월포트는 그 인류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맞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지금 현상, 코로나19의 현상은 우리가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잘 안착된 기업의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PO의 기업자원봉사 협업 전략 발표를 맡은 한국자원봉사문화 이소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MPO 같은 자원봉사계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어떤 부분에 고민 지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크게 그 기업자원봉사 그 세 가지 모델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인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 대규모 단위가 아닌 소그룹, 개인 혹은 이것들을 집에서 한다라든지 온라인이나 SNS 상에서 진행되는 그런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운영 자체에 대한 이제 그 큰 이제 그 축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시간이 아닌 내가 참여가 가능한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것들에 있어서 대면과 온라인 이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되는 방식으로도 크게 이제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현장에 잘 참여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활동에 대한 성과나 혹은 이제 결과들에 대해서 계속 공유하면서 이제 이걸 계속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때 주로 기획, 실행, 평가에 맞춰서 이 과정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이 전 과정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더 실행 부분에 이제 주력을 했다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는 기획이나 평가 단계에서 더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역량이 더 강화가 돼야 되고 더 이 부분을 더 이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자원봉사문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기업이나 혹은 어떤 아젠다에 맞춰서 크게 이 세 가지 모델에 맞춰서 좀 새롭게 대응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할 때는 이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임직원 단기 봉사 혹은 주말에 할 수 있는 가족 봉사라든지 혹은 임직원들의 재능을 이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재능 나눔 기획 봉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저희는 크게 이제 활동 자체에 대한 아이템을 전환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방식 자체를 온라인이나 혹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재능 나눔에 대한 방법을 바꾼다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대응을 마련했고, 이제 어젠다로 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꿈찾기 같은 진로 사랑책이라는 어떤 이슈로 할 때는 기존에 했던 운영 방식 자체를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핸즈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관심 있는 CSR 미션 혹은 관심 있는 이슈에 맞춰서 그 니즈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을 이제 짧게 단기로 하는데요. 기존에 했던 이 방식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이것들을 이제 비대면 DIY식으로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키트로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협업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게 이 키트를 봉사자 시각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협력사들이 같이 참여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현장에서 운영했던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같이 이 아이템에 대한 고민이나 이 개발 과정에서 함께 이 구조를 같이 만들어 갔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 실행 평가 단계에 있을 때 기획에서 주로 했던 건 아이템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혹은 봉사자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주력을 했고요. 또 봉사자나 대상자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온라인으로 계속 활동에 대한 결과를 이제 공유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처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감사 영상 메시지로 전달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계속 SNS 상에서 임직원들이 활동한 것들을 계속 공유해서 봉사자 간에도 서로 활동한 것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과에 대한 관리 부분도 좀 새롭게 주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있었던 부분은 재택 활동을 하면서 참여자의 만족도는 더 간소화되고 편리해졌지만, 현장에서는 봉사자 스텝이 없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가 낮다라든지 회수에 대한 어려움, 이런 조금 실행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제 보완해야 될 지점,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로 나타나게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획 코칭 모델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전문업을 어떻게 현장에서 이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기획 봉사로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저희가 멘토링이나 상담 같은 코칭을 했지만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소규모의 어떤 심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 단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이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은 했지만 실행을 아직은 해보지 못한 상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업에 제안을 하고 했을 때 새로운 활동 방식에 대한 아직은 조금 이제 민감한 분위기라든지,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좀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직은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이제 활동 계획서 양식이나 가이드 같은 것들을 좀 계속 개발하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점은 기존에는 현장에서 대면 봉사나 노력 봉사 중심으로 많이 했던 이 재능 나눔 봉사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임직원들의 재능을 어떻게 또 극대화해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코디네이팅, 이런 부분에 가장 큰 고민점이 좀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젠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새롭게 말하면 협업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기업에서 갖고 있는 CSR 미션인 어떤 이슈보다는 청소년 진로라든지 어떤 꿈찾기라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콜라보로 참여를 해서 진행되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NPO나 혹은 청소년들과 관계된 학교나 교육청 같은 부분들이 서로 협업해서 이제 인프라 같은 기반을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이제 그 바뀐 부분은 대면으로 운영했던 방식을 대대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과정에서는 임직원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사전에 더 이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그런 바뀐 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다양한 직무들을 이제 매칭시키는 촘촘한 코디네이팅 부분이 더 이제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했던 것들을 온라인 화상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과 임직원들이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서 기업에 있는 분들이 꿈찾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고민이 됐던 부분은,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운영도도 간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더 촘촘한 코디네이팅이라든지 사전 리허설 같은 테스팅이 더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때도 성과 관리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저희도 많고 기업에서도 하고 계시는데요.
크게 이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주도성, 협력성, 혁신성, 그리고 이제 활동 결과에 대한 사회 변화나 확산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다르게 임직원들이 활동에 대한 이제 어떤 주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비대면으로 바뀐 거에 대한 어떤 창의성, 이런 혁신성이나 주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저희가 이제 NPO랑 기업들이 협업해서 이런 이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NPO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식으로 갈 때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구조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NPO에서 하는 만큼 기업에서도 이제 사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을 잘 전달을 하고, 어떤 NPO와 계속 협력하면서 어떻게 임직원들한테 인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CJ그룹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CJ410원 추진단의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CJ그룹의 봉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CJ그룹의 임직원 봉사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이에 기반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떠한 노력으로 사회에 기여해 왔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J는 사업보국의 창업 이념 아래 진정성, 지속성, 사업 연계, 임직원 참여를 실천 원칙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CJ그룹 최고 경영자의 철학을 기반으로 임직원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CJ그룹 사회공헌 사업의 기준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회에 필요한 영역에서 CJ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임직원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칙하에 CJ 임직원의 나눔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CJ 임직원의 나눔은 김장봉사 등 단순 노력봉사로 시작하였는데, 이후 업 전문성,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재능 나눔 봉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언택트 봉사활동, 봉사 플랫폼 구축으로 자발적, 혁신적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임직원의 나눔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임직원 전문 봉사 플랫폼을 구축해서 언제든지 임직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요. 매년 1회 전 임직원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임직원 니즈를 기반으로 한 봉사 프로그램으로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CJ그룹의 작년 한 해 임직원 2만 명이 봉사에 참여해 주셨고요. CJ그룹 임직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12만 시간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CJ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문화 영역에서 소외아동 청소년들이 문화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나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CJ그룹이 진행한 다양한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J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사회공헌 실천 원칙을 기반으로 CJ 핵심 역량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의 업 전문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멘토링 봉사활동에 집중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CJ그룹이 식품기업이라는 건 잘 아실 텐데, CJ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한 김장, 명절 등의 식품 나눔 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사업장에 속해 있는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한 정기보상뿐 아니라 환경보호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고, 작년 한 해 CJ그룹이 실시한 봉사 프로그램만 2,000개가 넘고 있습니다. 네, 앞서 CJ 임직원 봉사의 철학, 원칙, 발전 방향, 그리고 실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CJ그룹의 임직원 봉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많은 것들을 멈추고 있는데요. 임직원 나눔 잠시 멈춰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CJ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혜자를 직접 만나 또는 방문해서 하는 대면 봉사 프로그램들이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CJ 임직원 봉사 역시 대면 봉사 프로그램이 50% 이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기존 봉사 프로그램의 운영에 많은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임직원 나눔 역시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나눔으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CJ그룹의 임직원 봉사는 실천 원칙과 수혜 대상은 유지하되 실천 방법에서 언택트와 온택트로 그 방법, 영역을 활대해 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언택트 봉사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는 많이들 아시는 핸즈온 봉사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핸즈온 봉사활동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전달하는 봉사활동인데요. 아시다시피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많은 기업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J는 이러한 장점을 착용해 코로나19 이후에 외부 활동, 방문,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 임직원의 나눔 참여 문화를 지속하고자 핸즈온 봉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핸즈온 봉사는 사서 주면 되지 왜 만들어서 주지라는 챌린지, 단점이 있다는 거는 일부 공감하실 것 같으세요. 이에 CJ는 참여형 후원 캠페인으로서 핸즈온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봉사 키트비가 NGO를 통해서 다시 소외계층의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서 그 자체의 사회적 가치 역시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J그룹의 주요 사회공헌 대상인 소외 아동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으로 핸즈온 봉사를 실천하고 있고 실제 올해 6월에 2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소외 아동을 위한 선물 만들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CJ그룹 그리고 CJ 계열사는 매월 NGO,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다양한 핸즈온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코로나19로 봉사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쉽고 즐겁게 봉사에 참여하는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언택트, 온라인을 결합한 온택트 봉사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임직원의 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온택트 재능 나눔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CJ그룹은 2018년부터 매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멘토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봉사활동들이 위축되었고 줄어들었는데요. 본 활동은 오히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한계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더 확대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활동은 CJ 사옥 또는 특정 장소에 모여서 만나서 함께 진행이 되었다면 이후 활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활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전환 이후 물리적 거리, 봉사 장소의 제약이 감소되면서 기존의 서울 수도권의 임직원, 수혜자들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현재는 지방 그리고 해외에서의 임직원분들 그리고 대학생, 청소년까지 그 참여자와 수혜자가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6월, 9월 저희가 시행한 진로 멘토링에 있어서도 임직원과 수혜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만족도 조사에서 4.8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이러한 체험이나 탐색의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 안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에 CJ그룹은 온라인 진로 멘토링을 점차 확대하여서 올해 11월에 임직원 재능 나눔 주간을 운영하여 전국 대학생과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임직원분들이 본인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소외아동 청소년의 문화 역량 그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리, 음악, 방송 등 청소년 문화 동아리 대상으로 임직원들이 프로보노로 참여하여서 랜선 클래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특강이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역량을 활용하여 외국어 구현 동화, 유튜브 제작으로 교육 지원 활동도 하는 등 CJ는 다양한 온택트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CJ그룹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잠시 멈춰가는 상황에서도 저희의 나눔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임직원이 소외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꿈지기로서 계속 역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CJ그룹의 임직원 봉사의 철학과 원칙, 발전 방향,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CJ그룹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강력한 사회공헌 철학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지만 CJ그룹은 나눔을 멈추지 않고 온라인 진로 멘토링 확대, 선풀 달기 봉사, 참여형 후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탈라이프 생명 사회공헌재단 황혜경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자원봉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자원봉사 가능할까? 모든 분들이 아마 초반에 다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는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4월부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뽑은 한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빠른 의사결정, 실행,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였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했었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그 중에 핸스온 이제 자원봉사를 가지고 비대면을 어떻게 해볼까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집에서 하는 형태로 저희가 좀 실행을 좀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좀 정교한 프로세스, 그렇기 때문에 자원 투입이 좀 더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채널들을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봤고요. 저희는 또 재미있었던 거는 라이브 방송을 통한 오리엔테이션도 시도를 해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원활하게 전달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이 파트너십과 콜라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저희가 실행했던 프로그램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4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실내생활이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좀 4월에는 가장 이제 마스크나 세정제가 부족했던 시기를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가 이제 발생을 하는 5월에는 이제 반려나무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획을 했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임직원 재무설계사뿐만이 아니라 고객 참여로까지 이제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글로벌 기업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고려했던 부분이 전 국가에서 참여하는 글로벌 자원봉사 캠페인을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도 진행을 했고요. 발렌티어 위드 펄퍼스라는 주제로 총 4개의 프로그램을 글로벌 차원에서 기획을 해서 각 국가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을 해당 국가가 선택을 해서 9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룹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탑재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참가자들이 스토리를 공유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혹시라도 한국 기업인데 외국 국가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방식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저희가 참여자들한테서도 좀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집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웃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비대면 방식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면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게 기존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하던 방식들이 많았는데 이거에 이제 제주도 전국 단위에서 누구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비대면 형식에 있어서 좀 장점이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는 좀 비대면이라는 생활 방식에 좀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과 대면을 좀 블렌딩하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다른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진 디지털 채널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방향을 좀 여러모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수요자 중심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대면을 했었을 때 그 부분이 또 참가자들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중간 지원 이제 기관과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가장 중요한 건 협업과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찾아간다면은 코로나쯤이야 저희가 이제 격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스테이지에 모두 모셨습니다.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의 오른쪽에 이번에 발표해 주신 네 분 자리하고 계시고요. 이미 다 소개하셨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번 그 세션을 같이 기획하고 추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한국자원봉사 문화의 정희선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럴 때는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을 빨리 하면 되니까는 말을 빨리 하면 됩니다. 아니면 말을 좀 줄여서 하든가. 자, 총장님 쭉 네 분 기업체 또 뭐 이렇게 자원봉사계 발표 쭉 들어주셨는데요. 뭐 들으시면서 좀 소회 이렇게 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 3월부터 해서 지금 10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를 정말로 NPO나 기업에서 열심히 저는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모델도 만들고 이 솔루션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가 온라인 시대의 자원봉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좀 흥미로운 결과 중에 하나가 비대면 활동에 참여한 어떤 경험 그것을 물어봤는데 한 10%가 비대면 활동에 지금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응답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향후에 비대면 활동에 참여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79.7%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전체에 대한 참여 의향은 70%가 나왔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정도로 지금 비대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NPO라든가 기업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고요. 제가 내용을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기업만이 하거나 NPO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언택트와 그 컨택트 그러니까 이게 대면과 비대면이 이전에는 대면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비대면이 나와서 비대면만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에서도 매니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면에서 매니지할 수 있어서 그 양쪽을 같이 콜라보해서 어떻게든 이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더 전문화 세분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면과 비대면 새로운 방식의 또 영역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어쩌면 훨씬 더 저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오히려 더 큰 기대가 저는 됩니다. 야, 그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뭐 국뽕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아요. 코로나를 발판으로 기업 자원봉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번 토론회 때는 뭐 서로 대본 없이 그냥 자유 토론입니다. 혹시라도 뭐 이렇게 버벅되는 거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발표하시고 들으셨는데 혹시 다른 기업들 사례 발표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셨던 분 코멘트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제가 생각할 동안에 갑자기 너무 쑥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쑥 들어오셨네요. 생각하실 동안에 저희들이 그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 드린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발표하신 내용에서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말뿐인 언택트 사회공헌 활동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사례로 봤을 때는 말뿐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비대면 자원봉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사례들을 한번 진지하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오늘 해외 사례까지 커버했기 때문에 팁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코로나 이후 기업의 기부 및 물품 후원 외에 사회 공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지요. 사례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있을 CSR 포럼에서는 좀 더 많은 사례들도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이 그냥 이렇게 후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자원봉사 문화와 같은 전문 중간 지원 조직과 함께 지금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답하기 좀 어려운데요.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기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구축할 그런 노하우나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또 질문을 주셨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혹시 김상국 이사님 답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이고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소기업 사랑 그 나눔 재단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61.7%가 중소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그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전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봤는데요.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더 촘촘한 형태의 그 플랫폼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기능들이 각 지역에 있는 뭐 사회복지 협의회라든가 자원봉사 그 센터, 그리고 기타 뭐 지자체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좀 했으면 좋겠는 게 각 그 기관들이 그 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사이트를 그 각각 그 정보를 공유하게 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할 때 느꼈던 것은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의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발성으로 끝나는 활동들이 많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기업의 어떤 그 직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지역 내 그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좀 네. 오히려 저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해볼까 음.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근데 비대면을 했었을 때 아까 저도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점이 지역의 배리어가 오히려 허물어져 버리는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맞아요. 분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고 저희도 이제 온라인 멘토링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부산 지역에 계신 저희 그 재무설계사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을 멘토링하는 오히려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강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내에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그 고객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아까 우리 총장님이 얘기하셨던 약간 그 확대성이 네. 더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반대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반대가 아니라 두 분의 말씀을 하시면은 예, 예.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 있는 예, 것처럼 예. 지역의 이슈와 그것을 중간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네. 잘 모델링해서 만들면은 네. 참여가 이제는 지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그쵸. 있더라. 예. 그래서 굉장히 말씀하신 네. 대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실태 조사를 최근에 해서 따끈따끈한 이제 내용이어서 음.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봉사자들이 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게 이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간 게 이번에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전에는 뭔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아. 예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99년부터 계속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나 많은 이제 이 그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이 변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지역 사회에서도 지역 사회 이슈를 찾아서 그 이슈를 가지고 기업과 센터라든가 자본사 인프라가 센터인데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걸로 아마 저는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센터는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을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시키고 기업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슈에 대한 아이템들을 기업과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는 방식으로 같이 기획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러고 그 해결했던 방식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그것들을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을 해야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극복해서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1시간 또 연장해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사회복지에서 얘기했던 인풋, 아웃풋, 아웃컴, 네. 소셜 임팩트 얘기할 때 예전에는 우리 몇 시간 자원봉사였어요라는 인풋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아웃컴 쪽으로 네. 가더라. 네. 그러다 코로나가 보니까 그렇게 바꿨습니다. 맞아요. 백투더 베이직이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웃컴 하니까는 측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성 또 그런 그 담당자의 전문성, 또 기관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뭐 인사이트가 큰데 조금 이거 심화 토론은 다음 시간에 네. 하도록 하고요. 이건 좋은 발제인 것 같아요. 저 우리 CJ 네. 회장님. 아까 그냥 발표 너무나 많은 장표를 콤팩트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네. 코멘트나 질문이나 또 뭐 추가적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주신 이번 질문에 대해서 저도 지금 그 메트라이프 황혜경 이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저희가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봉사활동은 너무 지역,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많이 한정이 됐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그 한계점, 기존의 틀을 좀 많이 탈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 CJ는 좀 몸소 많이 체험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그 온라인 진로 멘토링에도 해외 임직원분들이 본인들 참여하고 싶으시다고 그게 연락도 오시고 실제 미국에서도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임직원분들이 아이들 만나서 직접 멘토링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오히려 그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참 임직원분들이 저희가 봉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것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CJ에서 임직원들 봉사 모집할 때마다 뭐 핸즈온 봉사는 뭐 2,000명, 3,000명이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마감이 되고 특히나 아이들을 만나는 이런 멘토링 봉사에서도 임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임직원들도 그 의식이 높아지고 그 참여를 적극해주시는 게 아닌가. 또 임직원들이 그 특히나 온라인 진로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거의 다 기획을 하시거든요. 저희는 그냥 틀만 아이들 언제 몇 시에 만납니다. 줌 씁니다. 그러니까 끝이지 그 시간에 아이들을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꾸려가실지는 다 임직원분들이 기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두두덕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데 참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임직원들의 봉사 그리고 임직원들의 봉사에 대한 의식 그리고 참여의 질을 좀 높이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말 기회가 하나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의견을 좀. 네. 네.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하면은 주로 기업들은 이제 임직원 중심에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도 물론 그래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연도에 이제 고객 확대로 이제 돌렸을 때 이제 고객 참여가 저희는 무려 30%나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중간 이제 기관들께서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시민들, 지역 주민들이 니즈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 저희들 마무리할 때 곧 마무리할 텐데요. 네. 각자 한 말씀씩 짧게 하라고 할 거예요. 네, 나 이런 거 고민스러워. 이거 아젠다 좀 더 토의해야 되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좋은 네. 얘기 많은데 이런 거 이런 이슈라이징. 아젠다 슈팅 하는 거를 한 말씀 해주시고 아니면 소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부터 30초 시작하겠습니다. 후에, 잠깐만, 이렇게 가시죠. 예. 이소영 과장님이 네.
아니,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결론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NPO 쪽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는 있는데 기존에 대면에서 진행했던 어떤 임직원들이 참여했던 봉사활동 방식이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자원봉사나 혹은 뭐 DIY식 어떤 키트로는 지금 풀어나가서 또 그런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욕구가 있고 대면으로 했던 것 중에서도 이거를 수요처에서는 뭐 소규모로 만나서도 뭔가 계속 하고 싶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것들이 계속 리스트업돼서 이걸 기업이랑 같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큰 중요 쟁점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뭐 예상했던 대로 너무 아쉽네요. 얘기 막 시작하려 그러는데 마무리돼서 정말 그 10월 말에 심층 토론 시간 네, 가지고 네,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때는 줌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 다 참여하셔가지고 그때 의견 개진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는 그때 좀 라디오스타처럼 세게 한번 말씀 한번 나누시죠. 자, 마무리하면서 각자 센텐스 하나씩 좀 말씀 주시면 고맙습니다. 황혜경 이사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협업과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10월 말 그 심층 토론 때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김상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발표 내용 중에 기업의 임직원 봉사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뭐 18개에서 11개가 봉사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저도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위축된 기업의 임직원 봉사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월 말 그 CSR 포럼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었으면 하고요. 저희 CJ그룹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과 연계해서 임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시 해도 되나요? 이 캠페인 하는 거예요. 이과장님. 네. 지금 현장에서 이게 발빠르게 진행하는데도 고민이나 우여곡절이나 애로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기업 쪽도 그렇고 NPO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이제 CSR 포럼에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업이 비대면 자원봉사가 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뭐 기관과 이런 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협력 관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키다 이 말씀 주셨고요. 총장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봉사자들이 시민이잖아요. 시민이고 이제 기업 시민이기도 한데 지금 시민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나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 될 건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전문성을 가지고 서포트하는 거,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전문성, 어떤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역량 강화가 아니고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로 저는 그렇게 좀 귀결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유 굉장히 중요한 말씀 두 가지 해주셨네요. 시민, 담당자, 전문성과 시민의 이런 참여는 기업에게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고객분들이시면서 사회공헌의 또 대상이시어서 앞으로 협력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있을 CSR 포럼 온라인으로 하는 이 자원봉사 주제로 하는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이 세상은 새로운 소통 방식, 새로운 관계 방식, 새로운 참여 방식으로 이미 들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IT 강국 이런 비대면에 있어서는 세계를 선도할 모델들을 가져갈 인프라와 이런 인재들과 열정이 가득한 것 같아요. 앞으로 기업 자원봉사 이런 중간 지원 기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은 글로벌 탑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 자원봉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기업이 열심히 함으로써 기업들이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NPO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